방금까지 해서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작은 키에서 큰 키까지 이제 예측을 했는데 기울기 표기 이제 좀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아예 값을 입력하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써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요런 쓰는 방법들 지금 요거는 매플로 LIB를 쓰는 방법이고 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우리가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할 거예요. 프리딕트로 해서 이제 예측을 할 거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선분을 그린 거죠. 예, 그래서 한번 그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뭐 기울기로도 그리는 방법도 있고 그건 뭐 제가 앞으로 계속 수업을 나가면서 번갈아서 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분을 그리고 싶을 때, 선분을 뽑고 싶을 때 사실은 이 방법 하나만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하나만 있어도 선분을 그릴 수는 있어요. 예. 이 방법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도 이제 내용을 또 알아야 되니까 저렇게 어떻게 선분이 그려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그 원리를 알리기 위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좀 그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분을 그린다라는 얘기 하나와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다중선형회계에서 이제 지금은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정확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요 사이사이에 사실 이게 면이죠. 이 사이사이 지금 저 빨간색 칠하는 거 면이라고 생각하죠. 요 면으로 값이 나오겠죠. 원래 나오는 게 맞는 건데 네. 지금 우리가 여자와 남자를 1과 소녀라고 해죠. 소녀와 소년을 값을 1과 0으로만 아예 딱 대비되는 네, 이거는 사실은 0.5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0.5라는 게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값을 1과 0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도 뭐 0.2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여기 지금 빨간색 면에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우리가 쓴 데이터 같은 경우는 당연히 1과 0으로만 들어있기 때문에 1과 0으로만 넣어줘서 이렇게 우리가 딱 두 개의 선분을 뽑은 거지 사실 이 사이에 무수히 많은 선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0.1도 있을 거고 0.2도 있을 거고 0.3도 있을 거고 해서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간색 칠하는 게 하나의 면이 되는 거다라는 거. 2000 그래프에서 면을 그리니까 뭐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3차원으로 좀 가져가서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구성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사용법들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이렇게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해볼 거는 일단 소녀 데이터와 소년 데이터를 좀 분리해서 표현해보자. 그래서 원래는 아까 진짜로 맞는지 이 파란색이 소녀고 빨간색이 제가 소년이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코드를 분리하는 건데 코드가 더 어려워졌어요. 네, 코드가 더 어려워졌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여기 요쪽에 요렇게 쓰는 거 여기 원래 뭐였죠? 이게 그냥 x1이었는데 이넘레이트라 그래가지고 이넘레이트로 만약에 선회를 하게 되면 하나를 더 값이 나오죠. 요거는 당연히 이 x1에 있는 데이터들을 뽑는 기본적인 방법에 거기에 인덱스까지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같이 나오게 해서 좀 이따 인덱스를 가지고 뭘 할 건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조건문이 하나 붙어요. 요렇게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이걸 다 쓴 거야. 진짜 쓸 수 있는 거는 여기서는. 요렇게 한 줄로 쓸 수 있는 것 중에는요. 그래서 이 부문을 통해서 로우가 로우 1번. 우리 아까 파일 만들 때 이런 형태로 만들었죠. 여기가 이제 키고 여기가 이제 성별이면 얘는 0번이고 얘가 1번이에요. 그쵸? 여기 지금 로우 1번 이렇게 로우 1번이라고 쓰죠. 로우 0번이 키고 로우 뭐 파이썬을 혹시 못하실까봐 그냥 이건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걔의 조건이 0이네 1이네 얘가 0이면 소녀 1이면 소년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해서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소녀 데이터가 이 데이터에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년 데이터도 여기로 들어올 거예요. 그때 가져와야 될 값이 당연히 여기 얘는 누구죠? 얘는
키가 됩니다. 키가 되는데 얘는 뭐냐면 그거와 같은 인덱스를 가지는 여기와 같은 인덱스를 가지는 나이를 가지고 와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요 i가 여기에 사용된 거 인덱스용으로 y의 인덱스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데이터를 구성하고 나면 키와 나이가 2차원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아까 기존에는 여기가 키고 이쪽이 성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나이 이런 형태로 들어온 형태를 만든 거고요. 또 여기서 키 따로 나이 따로 뽑아낸 거예요. 키 따로 나이 따로 뽑아내는 거는 아까 우리 키랑 성별 뽑아내듯이 뽑아낸 거예요. 그래서 얘는 키워드 여자의 키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y축 여자의 y축 값 나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뽑는 코드를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걔를 가지고 삼포도만 그린 거예요. 뭐 우리가 아까 그 선분 그리는 건 이제 아까 요 위에서도 그려봤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자와 남자로 선분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코드를 한번 저랑 같이 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넘레이트로 뭐 하는데 뭐 주석은 다 쓰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필요하시면 쓰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치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치고 계신 거죠? 네, 제가 이거를 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인데 제가 아마 뭐 저보다 타자가 빠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보다 타자가 느리신 분들도 있어서 조금 뭐 어떻게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단 일반적으로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제가 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그렇게 따로 설명을 안 하려고 왜냐면 타자 치고 있는데 계속 설명하면 사실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치는 시간 이렇게 치고 있구나라는 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듯이 코드는 아마 이해가 되시고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중간이라도 아니면은 그 쉬는 시간이어도 남아서 따로 물어보실 거면 타자를 저한테 쳐놓으시면 제가 뭐 따로 소회의장을 열어서라도 내용을 들으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쓰면은 좀 더 빠르게 데이터가 나올 것 같고 사실 출력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중간중간 디버깅을 한 번씩 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예, 우리가 원하는 게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 보이게 되면 습관 이런 게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중간 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6세부터 7세까지 돼 있고 얘는 그 18세의 키가 160에서 거의 160에서 거의 멈춰 있는 걸 보니 여자가 제대로 뽑혔구나 확인이 될 것 같아요. 160에서 우리 그래프 그려봐도 160에서 멈춰 있으니까.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170 최고 179까지 갔다고 하니까 보면 174. 뭐 얘는 뭐 동네에 따라서 이제 키값이 달라지는 거니까 뭐 그래도 나쁘지 않게 174.1이면 나쁘지 않게 뽑혔구나. 예. 어떤 동네가 진짜 큰 동네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키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도 데이터를 보게 되면 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키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질 않아요. 지금 여기가 이제 6세부터 시작한 거죠.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네, 이때는 또 오히려 여자가 좀 더 키가 커요. 예, 그러다가 여자, 남자. 여기서부터 이제 키가 벌어지면서 여기 6, 7, 8, 9, 10, 11, 12, 13세부터 벌어지는 거. 우리가 그래프로 그렸던 거와 동일하게, 이렇게 요 그래프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여기 13세부터 이제 13세부터 차이가 나타나는 거를 전에 확인했었죠. 그래서 그거가 이제 나타나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쓰시다가 에러가 나서 잘 못 잡으시면 뭔가 어딘가에는 무조건 오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다 한 번씩을 치고 온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돌려보면 여기를 보이로 했네요. 보이로 하면 안 되고 걸로 해야겠죠. 하나는 걸. 네. 맞나요? 제 걸을 블루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요렇게 썼지만 이건 절차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먼저 그린 거는 레드를 먼저 그렸기 때문에 레드를 그리고 그 다음에 블루를 그렸기 때문에 레드가 먼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블루가 그 위에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겹쳐 있는 것들은 보이지가 않아요. 예. 근데 순서를 바꾸면 방향이 반대로 되니까 보이겠죠. 또 반대로 보이겠죠. 이렇게 그리게 되면 레드. 예. 그래도 확실히 그래프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아기 때여도 남자가 조금 더 크네요. 왜냐면 빨간색이 방금 반대로 겹쳐도 상대적으로 여자인 파란색이 살짝 밑에 있고 밑에 있고 밑에 있고 빨간색이 위쪽에 있다라는 거를 요 키 기준으로 더 높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고 요때 이제 좀 분분한 건 그 10세 때가 좀 분분해지면서 13세 때는 좀 비슷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네, 이렇게 12세, 13세가 되면서 조금 달라지는 여기가 지금 딱 그렇게 되면 12세 때 그리고 13세 때는 이제 확실히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 12세죠. 그래서 요거를 또 한번 바꿔서 그려봐도 순서를 바꿔서 그려봐도 파란색이 상대적으로 밑에 있고 여기 12세 때나 12세 때는 좀 빠르게 여자들이 좀 크다가 그래도 결국에는 다시 그래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PPT로 또 동일하게 이거는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나타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어려운 부분은 뭐 이런 거 좀 보기가 어려우실 수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따로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좀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좀 문장이 길어가지고 요 문장이 좀 길어서 여러분들 보기 좀 어렵긴 하지만 이것도 사용하는 문법이니까 우리 결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시간 내셔서 이런 것들이 잘 모르시겠다면 한번 공부하시면 됐고 얘는 그냥 순수 파이썬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매플런 LIV에서 이런 뭐 타이틀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뭐 타이틀까지 거창하게 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기 이제 네 이게 아마 한글이 지원이 안 될 거예요. 한글이 안 돼가지고, 한글을 하려면은 뭔가를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굳이 뭐 설치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표현할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한글은 안 된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네, 이렇게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되셨죠?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해볼 건 뭐냐면 이제 좀 다항해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항해기는 그 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한 장 더 넘기나 내용이 없네요. 네, 다항해기 같은 경우는 그냥 선분을 그리는 건 그냥 이렇게 선분을 그리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선분이 그려지겠죠. 그냥 선분을 그리는 건 이런 식으로 데이터 그리다 보니까 이게 나이가 계속 크면 클수록 나이가 더 자라진 않아. 그러니까 계속 이제 나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2차원 그래프 형태로 그리는 게 제가 좀 잘 따라갔는지 모르겠지만 2차원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더 잘 맞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2차원 데이터를 그리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이제 다중 여러 개의 피처를 이렇게 넣어서 했던 다중 말고 물론 우리가 나이를 예측하기 위해서 당연히 키는 사실은 아기 때부터는 키가 되게 중요하지만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키는 사실 중요성이 좀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나이를 예측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키라든지 아니면은 뭐 피부라든지 우리 그 운동하게 되면은 나이를 예측하잖아요. 예, 뭐 운동 능력에 따라서도 나이를 예측하고 여러 가지 좀 있긴 한데 지금 사실은 제가 만들어 놓은 지금 요 모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자라는 성장기 있는 그런 키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되게 어 그래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전체적인 나이를 다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의미가 좀 퇴색되어 있다라고 좀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픽처들을 사용해서 이제 선분을 그려봤었는데 그 여러 들의 픽처가 아니라 이런 곡선의 형태의 데이터를 그리게 되면 좀 더 좋은 형태의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을 해본 거고요. 실제로 나이에 따라서 예,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됐다고 요 그래프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나중에 더 오래되게 되면 요게 이제 그냥 계속 이렇게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아마 데이터가 될 건데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 지금 있는 데이터에서 최대한 해보는 거고 그래서 다중선형의 모델은 상관관계 의미를 부여하였지만 선형한 모델이지만 이게 이제 성장기에랑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제 그거에 맞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2차원 그래프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2차원 그래프를 한번 써서 한번 그려보자라는 얘기고 다만 이제 18세 이상 데이터가 없어서 좀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다항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다항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그 소년 데이터들만 한번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건 여기로 옮겨서 치는 게 여러분들이 보기가 좋겠죠. 위에 있는 거 그대로 해서 그냥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네, 소녀의 삼포도 소년을 빼고 소년 그래서 여기서 걸음 빼고 이런 식으로 네, 하게 되면 이렇게 소녀 소년들의 이제 데이터 키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키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다항해기 같은 경우는 다중해기는 여러 피처를 넣는다고 했었죠. X, X1, X2 뭐 이런 여러 가지 피처를 넣는다고 했는데 다항해기는 그 X에 하나 넣고 그다음에 X의 제곱, X의 뭐 세제곱 형태 이런 형태로 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다 같이 다중 플러스 다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복잡해질 거예요. 왜냐면 x 제곱도 들어가야 되지만 x1의 제곱도 들어가야 되고 x1도 들어가야 되고 x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형태가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좀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 다시 아까 우리가 이제 x1이 누구였냐면 그 전에 이제 성별이었죠. 성별은 빼버리고 성별 얘는 빼버리고 x에 x와 x 제곱을 넣어가지고 이거는 그 다항
방향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똑같을 다중이랑 비슷할 수도 있고요. 예, 한번 같이 보시면서 그 차이를 한번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방회귀 모델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미분이나 그 다음에 그 3차원 그래프나 그 다음에 2차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따로 그냥 그려 넣은 거고요. 얘는 굳이 치실 필요는 없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코드를 보시면 우리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3차원 그래프를 그렸던 거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3차원 그래프 모든 픽처를 다 집어넣은 3차원 그래프고요. 이 3차원 그래프를 미분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미분 F'이라고 표현하죠. F'으로 해서 나오는 거. 요 계산하는 방법은 수학적인 계산하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이거는 뭐 따로 설명 안 드리고 그래서 얘를 그냥 우리 기본적인 원래는 x 세제곱만 하게 되면 되게 그래프가 이쁘게 그려지죠. 이거 0을 기준으로 해서 딱 네,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잘 못 그리긴 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딱 원래 여기와 여기가 이제 동일한 그 성분을 가지게 되는 건데 x 세제곱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모든 방향 픽처를 다 넣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래프가 살짝 이쪽으로 0이 딱 중심이 아니라 아마 네, 살짝 조금 축이 이쪽 축 이쯤이 예, 축의 중심이 될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사실은 모든 데이터의 가장 큰 앞에 있는 x세제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x2제곱의 영향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보여지긴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 한번 확인. 이 코드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코드는 함수를 제가 만든 거고요. 파이썬에 함수 만드는 걸로 그냥 그 값이 리턴 되는 걸로 해서 펑션 3랑 펑션 2라는 애를 리턴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넘파이에 있는 기능으로 어떤 내가 값 -5부터 5까지의 값을 100개로 만들어주라고 얘기한 거예요. -5부터 -5까지. 그러면은 처음에 값은 처음에 안에 들어있는 건 -5고요. 그 다음에 사실 얘는 여기서부터 -5부터 한 10개 100, 그러니까 값으로 따지면 10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의 거리인데 10의 거리를 100개로 구분하라 그러니까 뭐 -5부터 그 다음에 0.1씩 줄어들겠네요. 4.9 값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4.8 값이 들어가서 예, 쭉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5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4.8 뭐 4.9 4.9 그 다음에 5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여기 끝에 값은 두 개는 빠지고 아마 그렇게 돼 있어서 꼭 이게 꼭 0.1씩 증가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 한번 실제로 출력해 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 빈스페어라는 애가 그런 함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100개로 분할해줘. 그래서 여기를 다 세세하게 짜짜짜짜짜 -5부터 +5까지를 x축을 쭉 다 만든 거예요. 몇 개로? 100가지로. 그래서 세세하게 다 점이 이제 y축이 x축이 쭉 이제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쭉 만들어진 걸 가지고 걔를 요 공식을 넣고 계산을 하면 되면 여기가 이제 뭐 -5부터 +5까지 값이 여기에 이제 x축에 쭉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게 이제 1차원 배열이죠. 1차원 배열 형태로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서도 y축도 1차원 배열 어디? 요런 값의 변화를 다 표현해 주는 거예요. x축에 맞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진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동일하게 우리 그래프 그리듯이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파이썬이나 뭐 이런 건 이제 매트랩에서 잘 활용하는 건데 파이썬이나 매트랩 같은 거 있으면 2차원 그래프, 3차원 그래프, 4차원 그래프, 5차원 그래프, 6차원 그래프 그리는 데 있어서는 이런 형태로 그리시면 요것만 수식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수식만 변경해서 그리시면 어떤 그래프라도 다 그리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3차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 거고 똑같은 거를 제가 그
3차원 그래프에 이제 미분한 값을 그린 거죠. 미분한 값을 그려서 그 2차원 그래프처럼 그려지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뒤에서 계속하고 이제 미분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래프에 대한 얘기도 있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게 이 시점에서 죄송합니다. 이 시점에서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 어느 시점 하나 한 점 여기서부터 얘가 x 프라임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을 때 거기에 기울기가 몇이냐를 나타내는 거죠. 거기에 기울기가 몇이냐를 나타내는 거고 3차원 그래프를 미분하게 되면 이런 2차원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데 뭐 2차원 그래프를 사실 또 미분하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를 또 이거 같은 거 미분하게 되면 뭐 얘네들은 없어질 거고 얘는 그냥 x가 될 거고 뭐 그다음에 여기 앞에 떨어져 내려오니까 얘 상수 없어지고 곱해서 해서 뭐 이렇게 미분할 텐데 요런 그냥 직선에 대한 그래프가 생성될 거고 여기가 이제 최하점 뭐 0이 여기에 똑같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 이쪽 축은 이쪽 기울기들을 나타내는 의미고 얘는 마이너스 기울기를 나타내는 의미로 0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미분이잖아요. 그리고 얘를 또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들은 여기서부터 요 그래프가 여기 밑으로 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어서 네 여기서부터는 얘는 여기랑 동일하게 위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다가 여기가 이제 거의 0성분, 여기 0성분은 이렇게 된 거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성분. 네, 얘는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되고 제가 뭐 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기울기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해되시죠? 이런 기울기고 얘는 이런 기울기예요. 그래서 2차원 그래프 얘를 미분하게 되면 이런 형태, 여기가 0을 중심으로 네, 이런 형태의 이제 그래프가 이상하네요. 네, 너무 낙설만. 이런 형태의 그래프와 이런 형태가 기울기가 나타나니까 얘를 미분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니까 얘를 미분하게 되면 2차원 그래프에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를 0을 중심으로 여기 0이죠. 0을 중심으로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얘는 내려가는 거 x축 마이너스 방향 얘는 플러스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얘를 미분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이쪽에서도 여기도 이제 0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여기가 이제 0이니까 마이너스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요런 그래프와 요런 그래프 단지 중간에 평형선만 유지한 거죠. 네, 그리고 양쪽으로 값이 다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 그래프 그리면 뭐 많이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셨으니까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네, 3차원 그래프, 2차원 그래프를 좀 그려본 거고요. 우리가 좀 이따도 뒤에서도 이제 계속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2분의 그냥 수식을 한번 그려본 거고 어쨌든 이걸 하기 위해서 3차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수식이 필요하고요. 2차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얘를 그냥 미분한 걸로 표현한 건데 사실 2차원 그래프를 표현하고 싶어서 네 근데 그냥 이참에 미분까지도 같이 얘기 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2차원 그래프가 있어야 되고 요 공식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파이썬에서 우리 요거 두 개 붙이면 제곱을 의미하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를 파이썬 수식을 쓰게 되면 여기 곱하기 네, 곱하기 여기다 원하는 숫자 뭐 n을 쓰게 되면 n승까지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 쉽게 제곱을 표현하는 값으로 잘 활용이 되니까요. 한번 쉽게 수식으로 이제 연산 수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죠. C 언어나 이런 거에서는 따로 어떤 함수를 써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좀 편리한 점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얘기 드려서 이 수식이 좀 잘 와닿으실 거라고 그리고 실제 쓰는 수식은 이렇게 얘가 얘를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보니까 우리 데이터들 이렇게 보니까 이제 키가 이렇게 자라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확인했죠. 그래서 이런 2차원 그래프의 그래프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방식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넣는 거는 다들 있으시죠? 왜 이렇게 좀 그래도 어디 얼굴이라도 좀 어느 정도 나오게 네, 다들 자리에 좀 혹시 안 계신 건가 싶어서 가끔 지금 카메라를 보는데 너무 좀 방향을 이상하게 틀어놓으신 분들은 좀 그래도 네, 다 계신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방식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나이를 예측하기 위해서
신장의 제곱과 신장을 넣는 형태로 데이터가 그래프가 형성되게 만들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킨런에서 지금 사이킨런에 우리 선형액이 리니어 레그레이션에서는 당을 위한 함수는 따로 없고요. 리니어 레그레이션에 넣는 값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주냐에 따라서 형태로 값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래서 네, 다중에게 우리가 다중 선형에게 했던 데이터에 신장의 제곱이라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신장의 제곱을 만들어주는 방법은 그냥 키값에다가 이렇게 여기 지금 이 키를 아까 우리가 뽑아낸 거죠. 키즈 보이에다가 요거를 x2라는 곳에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 요거 하나 그리고 여기 뒤에다가 요 곱하기 x2 곱하기 뭐 2승을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기만 하면 그리고 이 스택을 요거는 이제 붙여주는 리스트 넘파이 1차원 배열, 넘파이 1차원 배열을 이렇게 하나의 배열로 붙여주는 아까는 우리가 여기서 요 피처 하나, 요 키값을 하나 빼와서 키를 만든 건데 지금은 다시 역으로 이제 2차원을 만들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여기가 이제 신장이었고 여기가 성별이었는데 성별 말고 신장에 이승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걸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걸로 얘가 얘를 얘기하는 거고 얘가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2차원 배열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얘는 이제 소수점 이하 출력을 제거하는 것 때문에 넣은 거니까 얘는 굳이 의미는 크게 없을 거예요.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라고. 여기가 소점이 너무 많이 표현되니까 값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실제로 값을 보게 되면 요 코드를 짜게 되면 요런 식으로 값이 들어가요. 아까 우리 키 값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키의 제곱한 값. 얘는 실제로 요 신장의 이승 값이 여기에 표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본과 이런 형태로 해서 동일하게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전처리 SK 사이킨런에 이제 프리프로세서라는 거를 이용해서 전처리를 통해서 사실 이건 제가 그냥 직접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만들어 본 거고 파이썬에서 이제 파이썬이 아니라 사이킨런에서 제공해줘서 그냥 신장을 내가 저렇게 어떤 키값을 어떤 피처를 넣어주게 되면 그것을 이제 제곱하는 형태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함수도 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폴리노미얼 피처스라는 함수를 제공하고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만드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 이건 그냥 제가 그냥 우리 수학적인 계산식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넘파이로 만든 거고, 이 함수, 폴리노미얼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그냥 요거를 그대로 만들어주는, 좀 더 편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더 빠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따가 이제 이거는 이제 동일한 기능이니까 한번 뒤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PPT, 요거를 하나 쳐야 되니까, 요건 보시면서 한번 같이 우리가 2차원 그래프 그리는 거는 안 쳤지만, 얘는 한번 쳐서 내용을 추가해놔야지 우리가 저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x2는 뭐지? 왜 그러죠? 그냥 바로 x2를 바로 출력해도 되는데 바로 출력하게 되면 저는 위에 안 써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를 모르겠네요. 네. 아, 아,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출력되는지 모르는데 아마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자릿수를 안 해놨더니만 소수점 막 두 자리밖에 안 나와가지고 막 소수점 여러 자리 나올까 막 이렇게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필요하겠다. 그래서 포인트 뭐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프린트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걔를 이제 두 자리만 출력하겠다라는 걸 넣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필요하시면 치시고요. 없으시면은 안 치셔도 될 거. 저처럼 이렇게 제대로 나오면 안 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실제로 어, 실제로 이거 안 먹네. 네, 실제로 얘가 원본 값이고요. 얘가 제곱 값인데 사실은 자리를 좀 바꾸면 여러분들 좀 보긴 좋긴 한데 폴리노미얼 피처스랑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폴리노미얼 피처스가 원본을 맨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제곱값을 뒤로 계속 넣는 형태로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요 얘기는 뭔지 좀 뒤에 가서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번 더 넘겨보시면 이제 그 다항얘기로 만드는 건데 이제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리니어 레그레이션의 모델이라는 걸로 만들 거고 모델에서 핏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동일한데 요 X2라는 애는 신장이 있고 원래 저기 누구죠? 그 성별이 들어가 있던 거를 대신해서 신장에 제곱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로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그냥 출력하는 거. 소수점 몇 개까지 나니까 이건 굳이 뭐 상황에 따라서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5자리까지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5자리로 바꾸긴 했는데, 얘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울기와 절편 값을 한번 출력해 보는 건데, 이건 아예 바로 그냥 출력을 해봤죠. 그래서 출력이 되면, 지금 밑에 보이시는 형태로 출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당연히 그 전에도 그 다중회계에서도 두 개의 기울기 값이 나왔는데 여기서의 기울기 값은 명확합니다. 뭐가 명확하냐면 내가 여기를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넣어줬죠. 신장, 콤마, 신장 제곱을 넣어줬는데 그 위치에 맞게 요 위치에 맞게 얘가 여기 앞에 들어가는 요 x제곱이라는 애의 값이 되고요. 이 뒤에 있는 애는 얘 x축에 있는 값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공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가 이런 값들은 이 값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절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표현하면 우리가 그래프를 또 그리는 데도 활용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얘를 만약에 처음부터 사실은 신장 제곱에 신장을 넣어두면 이거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기는 여기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얘가 여기고 뭐 얘가 여기고 이렇게 해서 딱 표현하기가 좋은데 폴리노미널 피처스도 지금 제가 만든 거와 동일하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그냥 아예 바뀐 방향으로 좀 써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프리딕트 하나 연습 110, 170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야 될 때 얘는 무조건 이제 남자밖에 없죠. 남자만 할 때도 값을 이런 식으로 172의 제곱이라는 걸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지 당연히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X2를 가지고 그 스코어를 내봤어요. 성적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그랬더니 아까 우리가 그 전에 이렇게 그냥 남녀를 가지고 선형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는 90%가 맞았어요. 90%.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90%가 맞았는데 관계식을 하면 96%까지 올라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한번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를 모두 다 치는 걸로 해서 제가 다 안 가리고 최대한 얘는 뭐 필요 없으니까 최대한 안 가리고 네,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이제 모델이라는 걸 하나 만들 거고요. 똑같이 리니어로 만드는 거죠. 좀 가리면 안 되니까. 요거 한 줄은 빼고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얘는 한번 빼고 쳐보시고 또 넣고 싶으시면 넣어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PPT를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쨌든 제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모델을 이제 학습을 시키는 부분이 이게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 학습이죠, 우리는. 예. 근데 저기 x2라는 값에는 제곱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만 좀 다른 거고, 그래서 여기서 모델의 기울기 값을 확인하는 방법과 모델의 절편 값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얘는 뭐 170을 예측하는 거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값이 조금 똑같죠? 예, 똑같이 나왔네요. 예, 그래서 소수점이 5자리, 너무 소수점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줄였던 것 같아요. 이거 좀 줄였던 거고, 얘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예. 그리고 똑같죠? 예, 똑같고 소수점 5자리까지 더 나온 것 뿐이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저 170을 예측하는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좀 이따가 저거 뭐 예측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예. 어, 요거는 아까 위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갖고 옵시다. 받아치기가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스코어. 없나 보네요. 네. 데이터와 당, 회기, 관계, 점수에서 출력하게 되면 96%까지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그 전에 여기 있었는데, 요거가 우리가 위로 올라가면, 여기 있네요. 요거를 표현을 안 했네. 얘는 다중, 다중, 선형. 이게 오타가 있었네요. 오타가 있었는지도 몰랐네. 얘를 한번 돌려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는 90%. 그래서, 아까 그 데이터만 보게 되면, 비교해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 그래프 있을 때, 당연히 데이터들이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존재했죠.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를 선형으로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애들은 정확도가 좀 떨어질 거고 반대로 여기 위에 있는 애들도 좀 정확도가 떨어져요. 근데 선형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리게 되면 좀 더 얘네들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관계식이 좀 더 좋아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갔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70을 한번 프리딕트를 해보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PPT를 지금 이 PPT 말고 코드를 좀 위아래로 좀 바꿔서 하는데 이거는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똑같이 넣어줘야 되는데 이제 2차원별 형태로 넣어줘야 되고 172 합시다. 172 곱하기 2라는 값으로 해서 실제로 출력을 하게 되면 15세라고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전 PPT를 보게 되면 몇 세였을까요? 172를 제가 넣었던 적인데 이게 남자죠. 172를 넣었을 때 좀 더 줄어들었네요. 나이가. 전 더 올라갈 줄 알았는데 나이가 줄어들었네요. 생각이랑 좀 다르게 나오긴 했지만 네, 봅시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15세, 15.8세로 15.8세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네, 15.8세로 표현하는 게 그래서 좀 더 큰 키 170 말고 뭐 한 190 우리 데이터에 없는 값이죠. 데이터에 없는 값을 한번 넣어보게 되면 나이가 계속 올라가는 건 아직 동일한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좀 더 많은 나이
한 3m. 아까 우리 3m 했을 때 40살이 나왔나요? 뭐 그랬을 텐데 3m를 해도 3m라니까 확 올라가네요. 예. 음, 뭐 어쨌든 여기는 그렇긴 한데 요거는 2차원으로 우리가 그린 거니까 예, 생각이 다르게 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서 이게 꾹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나이 값이 네. 키값이 여기고 키값이 이거고 여기가 나이다 보니까 이렇게 2차원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나이가 계속 올라가네요. 네, 나이가 올라가는 건 동일하니까 어 어쨌든 나이는 멈춰 있고 키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키는 자라지 않는 건 잘 표현했는데 나이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2차원으로 쭉 올라가니까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나 봐요. 나이가 올라가면서. 그래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 이런 식으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얘가 이루어졌는지를 선분을 2차원 선분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2차원 선분을 이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한 10분, 한 15, 예, 12시에 다시 수업을 진행하시죠. 네.